다음으로 리듬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AFib 증상이 너무 심하고 사이너스 리듬으로 컨버전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헤모다이나믹하게 AFib RVR, Rapid Ventricular Response 때문에 환자가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언스테이블하다라고 하면은 돌려야 되겠죠, 사이너스로. 그러면은 이제 카디오 버전을 고려를 하고, 온셋이 만약 48시간 미만이다 그러면 헤파린을 잠깐 쓰고, 그 사이에 헤파린으로 안티코어레이션을 일단 브리징을 시켜놓고요. 카디오 버전을 합니다. 근데 카디오 버전을 하고 끝이 아니고 요 이후에도 사이너스 컨버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3주, 미니멈 3주는 안티코어레이션, 노악이든 와파린이든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AFib이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T로 어세스를 해야 됩니다. 레프트 에이트리엄 어펜디지 쪽으로 트롬보스도 잘 생기고, 그쪽은 그 트랜스토라식 에코 가지고는 잘 볼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가능하다면 T를 해서 그 어펜디지 쪽에 그 스폰테니어스 에코 컨트라스트가 있던지 트롬보스가 있는지 감별을 꼭 해줘야 되고, 언스테이블하지 않다, 환자가 잘 견딘다, 근데 마찬가지로 48시간 이내면은 헤파린을 써보든지, 아니면 48시간 이상인지 뭐 어떤지 알 수가 없다,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최소 3주 정도의 오랄 안티코어렌트 테라피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하고 T를 하던지, 아니면 안티코어레이션을 하고 디다이머 내지는 여타의 그런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다른, 이 사람이 트롬보스가 없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T이죠, 안전하게. 그래서 저는 T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그래서 안티코어레이션을 근간으로 하고 나서 리듬 컨트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약제로 파르마콜로지컬 카디오 버전이라는 거는 아까 클래스 1C라든지 클래스 3 같은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를 같이 사용해서 사이너스로 억지로 돌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트럭처럴 아티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IV 아미오다론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고, IV 제제가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IV 플레카이나이드나 프로파페논도 지금 요새는 이제 쓸 수는 있게 됐지만 이 뒤에 약들은 지금 없는 상태여서 피오 약제로 외래 베이스로 많이 이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제 투약은 이렇게 되고요. 적절한 레이트 컨트롤을 함에도 불구하고 AFib 심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약제를 사용할 거냐, 여기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스트로크 하트디스가 없으면 뭐든 다 쓸 수 있으십니다. 뭐든 다 쓰실 수 있고, 하이퍼텐션 있고 LVH가 있다 그러면 몰텍 쓸 수 있고 소탈롤 쓸 수 있고요. 코로나리 아티디스가 있다, 소탈롤 쓸 수 있고 드로네다론 쓸 수 있어요. 도페틸라이드는 우리나라 없고요. 하트 페일러가 있다, 도페틸라이드 없으니까 아미오다론밖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서브셋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렇게 약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못해도 6주, 한 달 반 정도의 약제 치료를 했는데도 환자가 계속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카테터 어블레이션입니다.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던지, 아니면 요 약제들을 사용했던 분들은 아미오다론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약을 조금 더 센 포텐시를 가진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를 권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각 약제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애드버스 이펙트가 있죠. 모든 약제는 사실 부작용이 있는데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들이 조금 더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야가 조금 흐려 보여요, 뭐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꼭 원시 에이전트는 언더라잉 스트럭처 아티스가 없는 환자에서 꼭 사용을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VT로 사망률을 더 높이고, MI가 있었던 환자들에서도 사망률을 높였고, 하트 페일러가 있는 사람에서도 사망률을 높였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기저 심장, 구조적인 심장 질환이 없어야 원시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다. 프로파페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플레카이나이드 같은 경우는 원시 플러터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프로파페논 같은 경우는 약 자체에 베타블로커 이펙트가 조금 있기 때문에 베타블로커나 CCB 같은 거를 반드시 애들을 해주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플레카이나이드 같은 경우는 베타블로커라든지 칼슘 채널 블로커를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AFib 플러터가 또 같이 많이 동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시로 인해서 atrial fibrillation이 좀 규칙성을 갖고 플러터 웨이브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레이트 컨트롤도 같이 해주면 오히려 리듬 컨트롤과 레이트 컨트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페논 같은 경우는 베타블로커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래도 베타블로커를 같이 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포텐트한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 카디악 컨트랙틸리티를 많이 떨어뜨리는 약제이기도 해서 하트 페일리어 때 쓸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젝션이 더 나아지거나 이데마가 더 차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없잖아 있습니다. 입원 중 환자들을 보면. 그거 말고도 롱텀하게 보면 사이로이드 디스펑션, 하이퍼든 하이포든 다 만들 수 있고요. 런 같은 경우는 오래 쓰면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생길 수 있고, 엑스레이 상으로 보인다면 그건 이미 뭐 어느 정도 파이브로시스가 된 거라서 저는 3개월 내지는 6개월마다는 PFT를 꼭 해서 DLCO, 파이브로시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 같은 경우도 아미오다론 쓰는 경우는 그 1년에 2번 정도는 랩을 하고 있고, 오큘라 체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는 안과 검진을 보내야 되는데 환자들이 요거에 대한 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과 선생님들도 특별히 뭐 리버서블 팩터나 뭐 방법은 특별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보시기는 힘들다 하면 타이로이드 펑션, PFT 정도는 꼭 해주시고, 헤파틱 톡시시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기본 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드로네다론 같은 경우도 이제 하트 페일리어, 시비어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탈리티를 시켰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그리고 드로네다론이든 아미오다론이든 다 드럭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은 약이에요. 이런 3 에이전트들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드로네다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트 페일리어가 없는 사람들에서 가능하면 사용을 하고, AFib 자체만 보자면 그래도 모탈리티를 조금 줄이는 것처럼 이제 나온 연구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받은 거는 사이너스 리듬이 꼭 도큐멘트가 된 환자에서만, 퍼스턴트 AFib에서 드로네다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미오다론과 소탈로를 비교를 했더니 코로나리티스가 있는 환자에서는 비교적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들을 통틀어서 보면은 아미오다론이 가장 이제 사이너스 리듬을 메인테인 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이었고요. 이스케믹 하트디스가 없는 환자에서 보자면 아미오다론 역시 사이너스 리듬을 유지시키는 데 가장 좋은 약제입니다. 서머리를 하자면 리듬 컨트롤은 레이트 컨트롤과 반드시 병행을 하도록 고려를 하시고, 좀 더 젊고 뭐 70대 초중반까지, 그리고 신체 나이가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증상이 심한 분들에서 좀 더 리듬 컨트롤,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를 사용하든 뭐 어블레이션을 하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사이너스로 컨버전 시키겠다라는 게 리듬 컨트롤 스트래티지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고, 레이트 컨트롤은 모든 환자에서 다 고려를 해야 하지만 특히 레이트 컨트롤만 하는 경우는 엘더리 페이션트, 그리고 활동에 조금 제약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가 많으신 분들은 레이트 컨트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레이트 컨트롤이든 리듬 컨트롤이든 체드바스 스코어에 맞는 안티코일레이션이 반드시 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티리스믹 에이전트를 사용하실 때는 사이드 이펙트를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TFT, 타이로이드 펑션, PFT, 그리고 심전도, QT 모니터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클래스 1C 같은 경우도 브라디카디아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QRS가 넓어지는지도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고, 1C 플러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베타 블러커나 칼슘 채널 블러커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이런 약제들도 마찬가지로 레이트 컨트롤을 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브라디카디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 클래스 1C부터 2, 3, 4까지 전부 다, 2, 3, 4까지 전부 다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 신드롬, 언더라잉 식사이너 신드롬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하다가 환자가 싱코피를 했다든지 자주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반드시 홀터 모니터링이라든지 잦은 심전도 모니터링을 조금 해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